자,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교재는 302페이지죠? 예, 교재 302페이지 펴놓으시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날 합격자 발표가 있었죠? 예, 합격자 발표가 있었는데, 어제는 또 우리 에듀프로, 노원 에듀프로 합격자 모임이 있어가지고, 제가 또 다른 거는 다른 요일은 또 수요일, 목요일 날 하는 곳이 있었는데, 다른 곳은 제가 다 참석을 못했어요, 수업 때문에. 근데 노원 에듀프로는 어제 제가 강의가 휴강이어가지고 제가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또 왔다가 또 딴 데 또 가고 두 탕 뛰었는데, 그래가지고 늦게 들어가서 술 먹고 또 잤는데, 자다가 또 새벽에 깨고 막 이래가지고, 다크서클이 내려오고 지금 안 좋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노원, 인천에서 강의하고 노원 와가지고 바로 사우나부터 들려가지고 잠깐 갔다 가는데, 하여튼 한숨 딱 잤으면 딱 좋겠는데. 자,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합격자 모임이 있었는데, 이번에 합격자 발표하면서 이런 수강생도 있었어요. 두 문제 가다반으로 맞췄더니, 시험 보고 나서 그날 맞췄더니 두 문제가 부족해가지고 떨어진 줄 알고 눈물로 1차 과목이 2차는 점수가 됐는데 1차가 두 문제가 부족해가지고 눈물로 지새우고 있었는데, 한 달 동안. 그죠? 여러분, 한 달 동안 두 문제 차이로 떨어져 보세요. 2차 합격했는데 1차 두 문제 부족해서, 그러면 눈물로 지새우게 됩니다, 한 달을.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요즘은 또 친절하게도 또 문자 메시지 서비스까지 해주죠. 그래서 문자 메시지가 와가지고 딱 봤더니 QNS에서 합격하셨습니다. 점수까지 딱 나오는데, 딱점으로 합격했단 말이죠. 그래서 기쁨이 두 배죠. 그래서 기쁨 두 배로 막 좋아가지고 그랬는데, 이런 분도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도 있었냐면 이런 분도 있었어요. 이번에 점수가 예를 들어서 2차 중개사법이 60점 딱점, 그 다음에 공시세법이 72.5. 자, 제 카페에 보면 이제 이렇게 글 올리신 분이 있는데, 그 다음에 공법이 55점. 자, 이래서 공시세법은 잘한 거죠. 공법도 55점이면 목표 점수 달성한 거예요. 근데 이 수강생이 중개사법을 못 본 거예요. 중개사법은 최소한 7, 80점을 해서 원래 점수를 이렇게 보태줘야 되는데, 공법에 못 보태줬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다 보니까 공시세법을 만약에 점수를 제대로 못 봤다 그러면 바로 떨어지는 거였는데, 특히 등기법은 좀 어려워서 점수가 안 나왔대요. 근데 지적하고 세법에 점수를 보태는데, 특히 세법이 하나 한 값밖에 안 틀렸어요. 그래서 고득점 함으로 인해서, 우리 에듀프로 수강생입니다, 지금. 그럼으로 인해서 점수를 또 이렇게 보태줄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합격했다 하면서 세법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 또 이렇게 하신 분들 등등등 많이 있었습니다. 어제 또 합격자 모임에서 우리 노원 에듀프로에서, 여기 노원에서 여기 수업을 들은 모녀가 있어요. 엄마하고 딸이 있었는데, 딸은 그래도 좀 똘똘해 보여요. 그래서 합격할 것 같았었는데, 엄마는 이거 강의 또 듣진 않겠지 설마. 합격했으니까 안 들을 리가 없겠지. 엄마는 좀 불안했었고, 엄마는 좀 불안했었어요. 사실 제가 느끼기 엄마는 좀 불안했고, 또 모의고사 보면서 세법은 마지막에도 점수가 좀 안 나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계속 격려하고 그랬었는데, 실전에서는 제 음성이 들리면서 세법도 고득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합격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제가 이제 저한테 와서 막 인사하고 막 그랬었는데, 특히 제가 가려고 중간에 이제 살짝 나왔는데, 어떻게 알고 저 멀리서 엄마하고 딸이 막 둘이서 뛰어오더니 제 손을 잡으면서 하여튼 또 마지막으로 또 고맙다고 하면서 인사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녀가 또 합격하니까 또 굉장히 또 보기 좋고 그랬습니다. 같이 엄마하고 딸이. 둘 다 엄마하고 딸 다 합격했다니까. 그래서 딸은 당연히 합격을 갔다는데 엄마가 좀 불안했는데 합격하고, 그래서 다 합격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고, 또 어떤 수강생 한 명은 이름이 하여튼 대통령하고 이름이 좀 비슷한 어떤 수강생이 있었는데, 2차를 포기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2차 포기하지 말라고 계속 격려했었거든요. 계속 격려하고, 세법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 강의 하여튼 특강 듣고 가라고 신신당부했는데, 역시 그래도 마지막 특강 듣고 했는데, 세법에서 또 역시 자기는 제 음성이 들리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막 하시고, 어제 노원 에듀프로에서 또 우리 남자 또 수강생 2차만 또 한 수강생이 있었는데,
그 수강생도 또 어제 또 제가 싹 지나가는데 한 명이 제 손을 잡으면서 교수님, 저 세법 때문에 저 합격했어요 진짜 이번에 막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귓속말로, 그래 앞으로 내 홍보대사가 돼가지고 열심히 나의 구원의 이런 전설을 전파해라 내가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 했는데 미션을 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은, 자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은 뭐냐면, 제가 수강 합격생분들 몇 면을 보면서 뭐 등등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느끼는 게 뭐냐면, 역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하다. 중간에 만약에 그분들이 포기하고 그랬으면은 중간에 점수 안 나오거나 그럴 때, 모의고사 어떤 수강생은 점수가 모의고사가 계속 8월 달까지인가 5개, 7개 막 9월 달까지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세법 같으면 안 나오고 그랬었는데, 끝까지 마지막 10월 달 마지막 제 특강만 들어도 정리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것만 듣고 가면 음성이 들릴 것이다 그랬었는데, 역시 실전에서는 음성이 들리면서 제 목소리가 들리면서 진짜로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세법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그렇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면 이 시험은 반드시 합격을 기꺼이 내어주는 그런 시험이다. 이런 걸 내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교재는 302페이지, 오늘 취득세 부가 징수, 여기 납세 절차, 취득세는 어떻게 징수되느냐 이걸 볼 차례인데, 다만 여기 이제 진도 나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운 걸 복습해 봅니다. 여러분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대표적인 세금인데, 얘는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거 말씀드렸죠. 우리 부동산 세법에서 중요한 건데, 귀속의 실질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실질 권리자와 명의자가 다릅니다. 일치하지 않을 때, 자 등기 명의와 상관없이 세금의 귀속을 실질적으로 해라. 그래서 실질 권리자에게 세금을 귀속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예외가 있지만. 그 다음에 사실주의 과세하라. 그래서 내용이 실질에서 사실주의 과세하라.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됩니다. 자, 등록면허세 빼놓고 우리 주요 부동산 세금들,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같은 주요 세금들은 사실주의 과세입니다.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되고 현황부가 합니다. 그래서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다. 취득일 현재, 등록일 현재, 과세기준일 현재, 양도일 현재. 자, 다를 때는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라. 이런 거. 그 다음에 거래 내용도 실질적으로 보고 부과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 비속 간에 양도를 했다. 매매계약서 써봤자 겉모습은 양도지만 속내용을 실질적으로 들여다봐라.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니까 무슨 한 입을 덮고 자는 사이에 부모 자식 간의 양도냐.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 부과한다. 이런 것도 배웠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취득세는 여러분 보세요. 과세 주체는 특광도, 특별시행시 도입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는 어떤 것을 취득했을 때 부과되느냐 그러면, 자, 제가 이제 다음 순환에 이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 건데, 이번 순환에는 그냥 부동산, 즉 토지하고 건축물, 차량 이런 것만 난 취득세 대상인 줄 알았더니 선박, 항공기, 어업권, 광업권, 임목, 또 그다음에 골프, 콘도, 종합주택시설, 승마, 요트형권 같은 이런 것들도 취득세 대상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한번 살펴보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다음엔 또 이제 스토리를 통해서 배우게 돼요. 그 다음에 취득세 누가 납세무자가 되느냐 그러면, 취득세 납세무자는 취득세 대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자입니다. 그죠? 민법 등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한 자에 한한다. X입니다. 자,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사실상 취득한 자가 납세무자가 되고, 그 외에 이제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인 각자가 납세무자가 된다. 요까지는 배웠죠? 더 많이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자세한 것은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 자,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인 가운데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한다. X입니다. 자, 누구냐면 상속인 각자, 대한이, 민국이, 만세, 각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물건에 대한 취득세 납세무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또 그 다음에 취득세, 취득 시기 어느 때 취득했다고 볼 것이냐.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그럴 때 취득 원인에 따라 취득 시기가 다양한데, 이것 좀 격가지 내용이라 아직 제가 자세한 거 설명 안 드렸어요. 다만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은 원칙적으로 계약상 잔금지급일 취득 필요한다. 그래서 거래 당사자 간에 계약상 잔금지급일, 그때부터 60일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취득세 또 그 다음에 세금 계산해야 되는데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로 해서 상출세 구할 때 과세표준 누가 결정하느냐?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누가 과표를 결정합니까? 납세무자가 결정합니다. 근데 취득 당시 가액을 취득세 과세 표준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이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 표준이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지방세 과세 시가 표준액이 과세 표준으로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냐? 그러면 납세무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가액이 지방세 과세 시가 표준액보다 뭐하게? 낮게, 미달하게, 적게 신고되거나 이럴 때는 불성실 신고했으니까 지자체장이 다시 과표 결정합니다. 뭐로 결정한다? 시가 표준액으로 결정합니다. 자, 우리가 시가 표준액이라는 거,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을 우리가 시가 표준액이라고 합니다. 건축물이라든가 나머지 대상 물건에 대한 시가 표준액은 몰라도 되고요. 자, 그럴 때 이렇게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할 때 항상 지자체장은 세금 계산할 때 무엇으로 세금을 계산한다고 그랬습니까? 시가 표준액으로 세금 계산합니다. 또 국가나 지자체 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거나 하여튼 객관적인 취득이요. 취득 가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취득,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이런 경우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경우 등에 있어서는 시가 표준액보다 높든 낮든 관계없이 언제나 그 사실상 취득 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수입에 있어 취득한다거나 공매 경매 방법으로 취득한다거나 자, 시가 표준액 1억짜리인데 7천만 원의 경락이 됐습니다.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인가? 7천만 원. 경락된 가격을 과세 표준하고 이렇게. 자, 그래서 뭐 판결문에서 입증되거나 법인장부로 취득하여 입증되거나 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의 경우가 그런데 아직은 제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 소개를 안 해드렸어요. 나중에 이제 중개사법 좀 배우고 오면 설명드립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다시 보세요.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납세무자가 과표를 결정하는데 원칙 취득 당시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가액이 과세 표준이고 근데 신고 없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미달하게 신고되면 무엇을 과세 표준한다?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하고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객관적인 취득의 경우는 뭘 과세 표준한다?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세 표준합니다. 사실상 취득 가격이라는 말 속에는 시가 표준액에 관계없이 그런 말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시가 표준액을 기준했을 때 높든 낮든 관계없이 검증이 되니까 그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세 표준한다고 했습니다. 국가로부터 시가 표준액 1억짜리를 7천만 원에 취득했다. 뭘 과세 표준해? 그 7천만 원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세 표준한다는 얘기입니다. 시가 표준액 관계없이. 그 다음에 취득세 과표 결정됐으니까 곱하기 세율인데 취득세는 세율 구조가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비례세라는 것은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얼마짜리를 취득하든 세율이 일정한 게 비례세율이잖아요. 그죠?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고 주로 재산이나 소득에 부과하는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같은 애들은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과표 커지면 세율이 높아지잖아요. 그죠? 근데 물론 재산세나 양도세는 누진세율을 기본으로 하지만 비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는 걸 나중에 배우게 될 거고요. 어떤 간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차등한다는 것은 취득 원인이나 과세 대상 납세무자 등에 따라서 차등해서 이제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농지를 매매로 취득하면 3%, 토지인데 똑같이. 근데 농지 아닌 토지를 매매로 취득해 4%. 그래서 비례세 얼마짜리를 취득하든 세율이 일정한 비례세율인데 자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근데 차등한다는 것은 농지냐 아니냐 등에 따라 이렇게 차등해서 비례세율이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또 취득세 세율은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 그게 세 개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표준세율이라는 것은 법령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을 말하는데 지자체 장은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더하고 빼고 가감정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취득세 취득 원인에 따라서 표준세율이 다양한데 근데 제가 자세한 것은 스토리텔링으로 나중에 암기할수록 도와드린다고 그랬습니다.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 건데 25회, 26회, 27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저를 보세요. 다만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중개사 공부한다고 여러분 하는데 누가 여러분한테 야 내가 주택 하나 샀는데 얼마의 취득세 세금은 얼마나 낼까? 그럴 때 안 배워서 모르겠는데 그러면 안 되니까 알려준 게 있습니다. 자, 유상 승계 취득의 경우 매매, 교환,
공매, 경매로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 취득세, 자 여러분이요 표준세율, 농지를 매매나 교환, 공매, 경매로 취득했다. 몇 프로 세율이 정됩니까? 농지 3%. 농지 또는 농지나 주택 이외 일반적인 부동산을 매매나 교환, 공매, 경매 등 유상승계 취득하면 몇 프로 세율이 정된다? 표준세율 4%가 정되고, 주택을 유상거래로, 주택을 매매나 교환, 공매, 경매로 취득하면 영구인하 세율이 정되는데 취득 가격에 따라 틀려집니다. 취득 가격이 6억 원 이하다. 6억 원 이하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했다. 몇 프로? 1%. 1천분의 1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9억까지는 몇 프로? 2%. 9억 초과면 몇 프로? 3% 취득세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또 취득세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세율을 무겁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사실상산에 대한 중과세, 과미력 적원역과 관련한 중과세, 대도시내 중과세가 있는데, 과미력 적내 대도시내 중과세는 나중에 배울 거고요. 나중에 심화이론과세 배울 거고, 사실상산이라는 걸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뒤에서 연결되기 때문에, 사실상산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세에서 중과세를 하는데 어떤 것들이냐? 별장, 고급 오락장, 골프 회원권이에요? 골프 연습장이에요? 골프장이에요? 사실상산은 골프장, 그 다음에 고급 선박, 고급 주택, 5가지 사실상산입니다. 자, 별장이라는 것은 꼭 산간, 해변, 휴양지 같은 경치 좋은 곳에 있어야 되느냐,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어도 가끔씩 누구를 은밀히 만날 때만 이용한다던가, 그러면 그런 거 뭐가 들어준다? 별장이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별장, 고고락장, 골프장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 사실상산이지, 골프 연습장, 골프 회원권, 이런 것들은 사실상산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고급선박, 고급주택입니다. 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상 중과세를 합니다. 자, 그리고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고, 또 취득세, 자, 저를 보세요. 세금 계산했으니까 내야 되는데 납세지를 어디로 할 것이냐. 지방세는 납세지를, 자, 원칙적으로 취득자 주소지로 해요. 그러니까 지방세니까. 자, 납세 의무자의 주소지를 원칙으로 해요. 아니면 물건 소재지예요. 지방세는 그 지자체로 돈이 가야 되니까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취득세, 자, 부동산 취득한다. 부동산 소재지.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부동산 소재지. 재산세, 그 재산,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는 거지. 주소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종부세, 양도세 같은 국세는 집값 가운데서 분리보라고 어디를 납세지로 해?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취득세는 면세점 규정이 있습니다. 그죠? 세금 면해주는 면세점. 자, 산출세계예요? 취득 가격이에요? 면세점 판단하는 기준이 산출세계예요? 아니면 취득 가격이에요? 취득 가격이에요. 분명히 보면 취득 가격에 돼지꼬리 땡냐에서 산출세 X 돼 있을 텐데, 취득 가격이 얼마요? 50만 원. 과세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취득 가격이 딱 50만 원입니다. 취득세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50만 원 포함해서 아래 금액을 과세하지 않으니까 취득 가격이 50만 원일 때 취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대답 한 번도 안 해? 뒤에 봐봐. 뒤에. 오빠예요, 동생이에요, 둘이? 오빠예요, 동생이에요? 동생? 글쎄 좀 비슷하다 진짜. 나중에 한번. 대답하는 걸 들었다고? 아, 그래. 내가 유일하게 알긴 게 납세지는 대답을 하셨단 말이지. 나머지는 몰라서 대답을 안 한 거고, 똑같이 수업 들어가지고 지금 자, 그러면 봅니다. 그래서 우리 면세점 하여튼 취득가격 50만 원 이하 과세하지 않는다. 50만 원일 때 취득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배웠고요. 오늘 302페이지 부가징수입니다. 자, 302페이지 부가징수 여기부터 시작하는데, 고개를 듭니다, 여러분들. 고개를 드시고 목 운동부터 한번 스트레칭 하고요. 아유, 자, 이거 무리해가지고 쓰러질 것 같으네. 자, 반대로도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기지개도 뒤로 화끈하게 제낍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좋습니다. 보니까 어제 뭐 선물도 막 레크레이션 있죠? 행사 진행하시는 분이 있으셨는데, 뭐 저는 이제 중간에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보니까 선물을 막 게임 같은 거 해가지고 뭐 퀴즈 내고 막 이래가지고 맞추면은 선물을 막 주는데, 선물을 막 엄청 많이 준비해 놨더라고요. 보니까 막 커피 메이커, 무슨 뭐, 그 다음에
그 이렇게 그 전기 그 뭐 이렇게 된 그 뭐죠 그 뭐 뭐 그 하여튼 뭐 하는 거 있는데 뭐 하여튼 뭐 그런 것부터 시켜서 뭐 하여튼 선물을 엄청 많이 써놓고서 막 큰 것도 있었어요 막. 그래서 뭐 우리 뭐 수강권 그런 것들 뭐 100만 원 상당의 수강권 뭐 얼마 상당의 수강권 뭐 이런 것도 딱 이렇게 해가지고 막 돼 있고 막 선물이 엄청 쌓였더라고요. 아, 그냥 조금 남아가지고 하나 챙겨갈까 했는데 자, 저쪽에 선물 주세요. 막 난 저쪽에 선물 주세요. 그러면서 앞에서 사회자분한테 저쪽 잘했는데 선물 주세요. 막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서 선물 하나 갖다 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막. 그래서 그런 거 좀 하다가 선물은 못 챙기고 그냥 왔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 내년에 하여튼 공부하시다가 지금 벌써 빠지고 벌써 뭐 약해지시고 지금 흔들리고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하여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공부하시다가 만약에 마음이 흔들리시거든 하여튼 공부하기 싫어지고 그러시거든 이런 생각하세요. 처음에 내가 공부하기로 마음먹었을 때를 생각하시고 그래도 또 공부한다고 흔들리거든 이 생각만 하세요. 둘이 얼굴 보세요. 둘이 얼굴 마주봐. 얼굴 마주봤죠? 내년 이맘때 누구는 저 옆에 누구는 Q&A에서 합격해서 하셨습니다 하면서 문자 메시지가 하는데 나는 안 와가지고 저 남들은 합격자 모임 한다고 어디서 모였니 다 알게 돼요. 합격자 모임 한다고 하는데 나만 거기 가지도 못하고 핸드폰 꺼놓고 쓸쓸히 낙엽 떨어진 거리를 헤매는 생각만 하셔. 그래서 내가 저거보다 못한 게 뭐 있는데 쟤는 합격하고 난 떨어지고 이것만 생각해. 그러면 정신 반짝 나지. 내가 저거보다는 내가 무조건 난 합격한다는 뭐 이런 마음으로 그러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생각하시면 정신이 반짝 날 거니까. 자, 그리고 보니까 뭐 우리 노원의 노장 수험생분들 60대 분들도 보니까 뭐 어제 뭐 게임은 잘 못하더만 보니까 모여가지고 술들 막 엄청 드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우리 그 60대 막 수강생들도 많이들 합격하셔가지고 또 모이셔가지고 막 어제 그러셨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면은 이 시험은 합격을 기꺼이 내어주는 시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느꼈고요. 302페이지 부가가치 임수입니다. 취득세는 여러분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신고하고 신고된 세금을 납부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니까 신고 및 납부에서 취득세 납세무자는 신고기한 내에 산출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자, 신고기한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신고하느냐? 자, 그럴 때 원칙 밑줄입니다. 취득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 내에 신고 납부합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 내에 신고 납부합니다. 그 60일에다가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하는데 60일에다가 돼지꼬리 땡냐 해가지고 60일에다 돼지꼬리 땡냐 해서 증여 포함 이렇게 써놓으세요. 증여로 인한 취득도 며칠 내에요? 60일 내에 신고 납부합니다. 증여로 인한 취득도 60일 내에 자 신고 납부해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단서 부분은 눈길도 주지 마세요. 민법에서 여러분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를 배우고 오면 나중에 제가 소개해드리겠을 거니까 지금은 자 취득세는 원칙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한다. 60일 하루만 딱 지나도 가산세 제재가 있겠죠. 동그라미 2번도 밑줄입니다.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요. 상속받았을 때 우리 취득세는 유상무상 불문하고 과세가 되죠. 그래서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취득세적 물건을 취득하면 자 언제부터 이것도 중요해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요. 상속 개시일로부터 이러면 틀려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몇 개월? 6개월 내 신고 납부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7년 여기 보세요. 2017년 3월 10일이 상속 개시일이에요.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이에요. 그러면 그 상속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취득세를 신고해야 되는지 신고 납부해야 되는지 신고기한 취득세 이런 경우에 취득세 신고기한은 언제냐 그러면 자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고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이에요. 상속계에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 그래서 최근에는 가로놓기 문제로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계실이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느냐? 6개월. 이거 집어넣는 문제도 나왔었고요. 하여튼 나온다 그러면 이제 또 상속계시 일로부터 6개월 이렇게 바꿔낼 수도 있어요. 아니고 상속계시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 그래서 9월 30일을 취득세 신고기한으로 합니다. 취득세 신고기한으로.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확히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근데 상속인이 국내 주소를 뒀을 때가 6개월이지 거기 단서에 있죠? 상속인 중 1인이 외국에 주소를 뒀다 그러면 부고 듣고 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줍니다. 9개월 내에 신고 납부합니다. 동그라미 2번에서 그 단서 거기도 밑줄입니다.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뒀다 그러면 몇 개월 내? 9개월 내. 상속계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9개월 내 신고 납부하고 원칙은 몇 개월 내? 6개월 내 신고 납부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얘기는 추가 신고 납부 기한에 관한 건데 지금 눈길도 주지 마세요. 나중에 다 알게 됩니다. 동그라미 4번 밑줄입니다. 등기 또는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밑줄입니다. 자, 이건 어떤 건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 지금 취득세는요, 여러분 2010년도까지 취득세가 있었고요. 2010년도까지 취득세가 있었고 그 다음에 등록하면서 등기하면서 등록세가 부과됐었습니다. 2010년도까지. 그래서 예전에는 부동산 사면은 졸린 것 같은데 여기 팔을 여기 올려놓지 말고 팔을 빼. 그러면 꽝. 자, 그럴까봐 좀 못 졸겠지. 그래서 팔을 책상에서 팔을 빼고 그래서 좀 졸린 것 같아요. 이런 상태에서 계속 지금 하다 보면 특히 잔다고. 그래서 자, 눈을 뜨고 우리 이 지금 오늘 여기 이 공간에 막내인 것 같은데 힘내라, 막내야 힘내라. 자, 그러면서 힘찬 우리 형님 누나들하고 형님들이 힘찬 박수 한번 쳐주겠습니다. 자, 힘내라. 그렇지. 이제 얼굴에 화색이 도는구만. 자, 여기 봅니다. 2010년도까지 우리 어떻게 했냐면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고 또 그 다음에 등기하면서 등록세를 냈었어요. 그런데 뭐하러 두 번 신고하냐, 그죠? 부동산 살 때 취득세도 신고하고 등기하면서 등록세도 신고하고 뭐하러 두 번 신고하냐, 한 번에 하자 그래서 세목관서화에 따라서 보세요. 종전의 등록세에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 내용이야. 그러니까 건물을 신축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원시 취득이잖아요. 그 다음에 매매나 증여 등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이렇게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 내용은 취득세로 통합을 시켰어요. 취득세로 2011년도부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취득세를 내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한다 그러면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2%였어요. 예전에. 자, 우리가 매매로 취득해서 등기할 때는 등록세는 옛날에 또 2%였어요. 지금 여러분 취득세를 매매로 일반적인 부동산을 취득했다. 취득세 표준세를 몇 프로라고 아까 복습했었어요? 4%.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취득세 일반적으로 매매로 취득해서 4%의 취득세를 내면 여기에는 등기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는 뭐 여러분들이 부동산 샀을 때 취득세 내잖아요, 4%. 그럼 거기에 등기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따로 옛날처럼 등록세 내는 거 아니에요, 등기하면서. 그런데도 실무에 있는 제자분들이 여전히 저한테 교수님 취등록세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등록세는 없어졌다니까. 자, 그래, 그렇지 그러는데 여러분 등록세는 없어지고 취득세를 내면 여기 등기비용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과 무관한 종전에 옛날에 등록세에서 취득과 무관한 그 외의 사항이 있어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과 관련한 사항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저당권 설정 등기한다, 임차권 설정 등기한다, 설정 등기, 토지 지목 변경 등기 같은 변경 등기, 소멸, 말소 등기 같은 이런 사항은 2010년도까지 면허세가 있었는데 이 두 개의 세목을 통합시켰습니다. 자, 보세요. 종전에 등록세에서 취득과 무관한 그 외의 사항과요, 그 외의 사항과 면허세를 통합을 시켜서 2011년도부터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이 신설이 됐습니다. 등록 면허세가 신설이 됐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취득세를 내면 이 취득세는 등기비용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보세요. 취득세는 자,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보세요.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를 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60일 요거 하루만 딱 지나도 가산세 적용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이다. 그러면은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이다. 그러면 만약에 요 기간 동안에 아무 때나 여기 보세요. 요 시점에 만약에 등기 등록을 요한 재산인데 등기를 하고자 한다. 그러면 그 등기하기 전까지, 즉 등기 등록 관서에 접수하기 전까지 해당 지자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취득했을 때는 등록관서에 갈 때 우리가 등기비용도 포함되는 거예요. 등록관서 가기 전에 해당 지자체 특별시광시도에 지자체 취득세를 내고 영수증 첨부해서 등록관서에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 취득세는 우리 취득세 이 신고 납부 기한 이내라도 등기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등기하기 전까지. 근데 시험에서 바꾼다 뻔하지.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한 경우 취득세는 등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해야 한다. OX. X입니다. 등록 관서에 갈 때 취득세 지자체 안 내고 등기등록 관서에 가잖아요. 등록 관서 이런 데서 공무원이 첨부서면 넘기다가 취득세 안 내고 오셨네요. 첨부서면 불비로 등기등록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자, 그래서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는 하여튼 취득세는 언제까지? 등기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보통징수를 봅니다. 자, 취득세는 우리 조세총론에서 배웠어요. 징수 방법. 신고 납부하는데 신고 납부를 불성실하면 가산세가 정되고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가 합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한다고 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취득세는 원칙 신고 납부하는데 예외적으로 가산세부터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도 징수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자, 보세요. 보통징수 봅니다. 취득세 납세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는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다가 요 가산세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하죠. 즉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기한 후 신고라는 것은 지금 전혀 눈길 주지 마세요. 나중에 자세히 배웁니다. 자, 그 다음에 가산세를 봅니다. 자, 신고 납부를 안 했어요? 그러면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가산세는 우리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취득일로부터 60일 신고 납부 기한이다. 60일 하루만 딱 지나도 그 다음날 뛰어가서 내더라도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세무자가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이 미달한 때는 차등과세에 되어 있는데 자 40, 20, 10% 정도 됐습니다. 어떤 경우에 40%라고 그랬어요? 부정무신고, 부정과소신고의 경우 몇 프로? 40%. 그 다음에 법정 신고기한 내 자 신고하지 부정한 말 없이 그냥 신고기한 내 신고서 제출하지 않았다.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20%. 납부세액 20%. 그 다음에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납부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했을 때는 과소신고분세액의 몇 프로? 10%. 과소신고가산세 10%. 요거 그래서 40, 20, 10%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차등 적용됩니다. 이미 앞에서 저 총론할 때 설명드렸고요. 동그라미 2번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자 계속 안 내고 있으면 이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세 의무자가 납부하지 아니했거나 산출세액이 미달하게 납부한 때는 당해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00분의 3 곱하기 납부지연일자를 곱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미납한 기간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일일 얼마? 0.03%율이 가산되는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이 얘기를 한마디로 하면 이게 자 그래서 신고기한 하루만 취득일부터 60일 하루만 딱 지나도 일단 신고불성실 가산세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10,000분의 3 0.03%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되고요. 그래서 계산해서 각각 계산해서 합한 게 가산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한번 보겠습니다. 편하게.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은요. 개인이 아니에요. 법인은 장부 같은 거 작성할 의무가 있는데 개인은 당연히 장부 등의 작성 의무가 없겠죠. 그래서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은 동그라미고 계속 밑줄입니다. 자, 취득 당시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나 관련 증거서류를 작성하고 비치해 줘야 돼요. 자, 그런데 그런 의무를 작성 보존 의무를 불성실했을 때는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이것도 시험에 한 2번 나왔어요, 최근에. 자, 몇 프로 가산세가 적용된다? 10% 가산세가 적용된다. 100분의 20으로 바꿔서 나온 적도 있고요. 100분의 10입니다. 10% 가산세가 받습니다. 그래서 법인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를 불성실했다 몇 프로? 10%고. 그 다음에 자 취득세
부가세가 있죠. 납세무자는 취득세 납세무자는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해진 부가세를 함께 냅니다. 그럴 때 그 부가세, 농어촌 특별세하고 뭐가 부과되냐?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부과됩니다. 그래서 취득세 부가세는 농특세, 지방교육세 부과됩니다. 감면받은 세금이 있든 없든 그렇게 부과돼요. 그래서 이번 순환까지는 부가세라는 것의 용어를 익혀두시고 그 다음에 취득세, 부가세목은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가 부과된다. 요것만 알면 돼요. 자세하게 얼마의 농특세나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는지는 눈길 줄 필요 없어요. 에? 항상 우리 사람은 틀을 딱 잡고 하나하나 기초를 세우고 그 다음에 틀을 잡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이제 장식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농특세,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를 부과된다만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취득세를 다 받고 이제 303페이지 등록면허세를 보겠습니다. 자, 등록면허세 여러분, 자 이쪽 보세요. 제가 등록면허세는 여러분 보세요.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등록면허세는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근데 22회인가 자 언제도 22회인가 그때도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묶어서 5개 지문 속에 취득세에 관한 지문 있고 등록면허세에 관한 지문 섞어서 이렇게 종합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근데 27회 시험에서 또 등록면허세 자 요번에는 자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이렇게 요번에 나왔어요. 그래서 27회 시험에서는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묶어서 한 문제가 나왔고 또 25회 시험 때는 등록면허세 문제가 한 문제도 안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등록면허세는 그냥 한 문제 정도 출제 예상하시면 되는 세금이고요. 근데 겨우 한 문제, 겨우 한 문제 제껴도 되겠구나. 자, 한 문제 때문에 떨어지고 한 문제 때문에, 자,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한 문제로서 소홀히할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한 문제밖에 출제 안 되지만 공부할 양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양이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또 어려운 내용도 아니에요. 문제가 또 출제되면 어렵지도 않으니까 한 문제 우리가 가볍게 맞추셔야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등록면허세는 어떤 성격의 세인지 또 등록면허세 얘는 과세 대상은 의미가 없어요. 취득세나 재산세나 종부세나 양도소득세는 과세 대상이 중요한데 얘는 등록면허세는 어떤 걸 등록 대상으로 하냐는 안 중요해요. 납세 의무자예요. 등록면허세는 누가 납부할 의무자가 되는지 또 등록면허세 세금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과세 표준은 어떻게 일정되고 과표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는지 이거는 뭐 세금 계산 어떻게 하느냐는 다른 세금도 다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세금도 다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계산된 세금을 내야 되겠죠? 납세지는 어디로 하고 그 다음에 납세 절차 등록면허세는 신고납부하는 세금인데 그 신고납부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그 의무를 불성실하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지 또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느냐 이런 걸 공부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취득세 할 때 다른 세금도 다 그렇다 그랬잖아요. 취득세도 이런 걸 공부한 거잖아요. 얘는 어떤 성격의 세고 또 취득세는 과세 대상을 공부했었지만 여기서는 빼고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되고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하고 자 계산된 세금을 어디다 납부하고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가 되고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느냐 이걸 공부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여기를 보세요.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록분이라고 하는데 등록분 또는 줄여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나눠집니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나눠지는데 그럴 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요 종전에 등록세 일부 내용이 온 거예요. 등록세 일부 내용이 자 그리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종전에 면허세 일부가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근데 면허세는 우리 시험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출제되지 않는 세금이에요, 면허세는. 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우리 시험 범위인데 종전 등록세 일부요. 재산공개딱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과 관련한 취득과 무관한 그 외 재산공개딱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과 관련한 요 등록세 일부 내용이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서 우리 시험범위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태까지 조세 총론부터 강의하면서 등록면허세 그러면 의뢰이 뭘 얘기하는 거다? 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요 내용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예전 2010년도까지 등록세에서 취득을 원인으로 등기 등록했던 내용은 어디로 갔다고요? 취득세로 갔고 그 취득과 무관한 그 외의 사항이 등록면허세로 왔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배경적인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3페이지 등록면허세 총론 의를 자 보는데요. 의 한번 봅니다.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을 받는 경우에 그 등록 또는 면허를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인데 하여튼 면허와 관계된 것은 상관없어요. 우리 시험관은 우리는 등록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과세권자 자 납세지 관할 도구요. 자 도가 있는 곳에서는 시군이 아니라 도가 과세 주체가 되고 자 그다음에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그 속해 있는 자치구가 과세 주체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취득세는 과세 주체 과세권자 누구라고요? 득광도. 등록면허세는 구도입니다. 그 다음에 납세무자를 보시니까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는 자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할 때 등록을 하는 자인데 거기 보니까 등기 명의자, 외관상 권리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면허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등록면허세 납세자는 등록을 하는 자인데 등기 명의자, 외관상 권리자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어떤 건지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돼.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과세하는 세금인데요. 보세요.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자, 어떤 얘기냐면 여기를 봅니다. 등록면허세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형식주의 과세하는 조세이다.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과세한다. 우리 실질 과세 원칙 할 때 제가 소개해드렸어요. 잘 보세요.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부동산 세금들,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같은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실질 과세 원칙 중에서 사실주의 과세예요.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한다 그랬습니다. 그랬죠? 근데 등록면허세만 뭐한다? 형식주의 과세예요. 자, 등록면허세 형식주의 과세라는 것은 등기 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부과하고 그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과세하고 명의자 과세 원칙이 적용되는 세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등록면허세. 자, 그럴 때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등록면허세를 지자체 도구에 신고 납부를 했어요. 근데 등기를 하려고 했는데 웃자다가 등기를 못하게 됐어요. 등록면허세도요. 등록할 때, 등기할 때 내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등록관소에 등기등록하러 갈 때 있죠. 지자체에 등록면허세를 내고 영수증 첨부해서 가야 돼요. 등기등록 지자체에 낸 영수증 안 갖고 등록면허세 낸 영수증 안 갖고 가면 등기등록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는 세금이에요. 등록면허세도. 자, 그럴 때 어떤 사람이 등기하려고 지자체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했어요. 근데 등기를 웃자다 못했어요. 그랬을 때 여기를 보세요. 이미 납부한 이 등록면허세는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돌려줍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식 뷔페 이런 데를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요. 점심 때 어디 가서 있죠? 제가 강의 끝나면 오전 강의 끝나고 이제 점심을 먹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학원 직원분들이든 원장님이든 뭐 이런 분들이 꼭 물어봐요. 자, 어떨 때는 이제 나가서 이제 먹을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이제 안에서 먹을 때도 있는데 메뉴 제가 제일 곤란한 게 우리 여기 노원도 그렇구나. 메뉴판에 메뉴가 빽빽하게 들어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메뉴판을 내밀면서 뭘 드실래요, 교수님? 뭐 시켜드릴까요? 이러면 야 그게 제일 고민이 돼. 아유 이 빽빽한 중에서 뭘 먹을까? 이것도 막 그래가지고 아유 나는 그냥 골치 아프니까 뭐 먹을 건데 내가 물어봐요. 그래서 또 저는 뭐 먹을 건데 그럼 나도 그냥 그런 식으로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뭐 먹을지가 하여튼 제일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고민 안 해도 되고요. 한식 뷔페 같은 데 가면 자, 그 다음에 다른 데는 음식점 가면은 주문하고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될 때까지. 근데 한식 뷔페는 다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돈만 내고 선불이죠. 되게 선불 돈 내고 들어가서 그냥 저 접시 같은데 밥이든 뭐든 반찬이 내가 먹고 싶은 거 그냥 담아가지고 빡 먹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도 세이브 되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저는 항상 한식 뷔페 같은 데를 애용합니다. 제가 강의하는 것 중에 학원 길 건너편에
예, 그 고시학원 길 건너편에 저기가 있어요. 그 한식 뷔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면은 저희들이 자주 가고 학원 그 뭐 사람들 많이 가고 그래서 거기 사장님이 저를 잘 아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딱 가면 교수님 오셨어요 하면서 오늘 저 뭐 식사 맛있게 하시라고 반찬 뭐가 있다고 뭐 이렇게 안내도 해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딱 갔어요. 그런데 특히 이제 저녁 때가 이 한식 뷔페가 좋아요. 오전에 제가 강의 끝나면 오전 강의 끝나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점심을 먹는데 점심 먹을 때 되게 사우나가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곳에서는 학원에서는 주로 반주로 한 잔 먹습니다. 소주 반병. 그래서 뭐 그 약한 거 있죠? 약한 거나 그런 것들을 반병을 딱 먹어요. 술이 약해가지고 반병 딱 먹으면 밥 먹으면서 반병 먹으면 같이 이제 이렇게 먹으면 사람들하고 그럼 나눠서 먹으면 딱 좋아요. 그러면 어떨 때는 반병 먹고 있죠? 사우나 딱 걸어가잖아요. 사람들이 특히 여자들이 저를 있잖아요. 저기서부터 날 보고 있는 것을 느껴요. 여자들 표정이 눈이 그러다가 나를 계속 보면서 딱 지나가는 게 느껴져요. 눈길이 느껴진다고. 그러면 제가 제 딱 밑을 봐요. 그러면 나비 넥타이 있죠? 오늘 나비 넥타이 안 했지만 나비 넥타이 딱 매고 그 다음에 대낮에 얼굴 빨개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리 풀어가지고 그리고서 이제 사우나 가서 한숨 자고 저녁 때 옵니다. 저녁 강의 위해서 저녁 7시부터 저녁 강의 위해서 사우나에서 이제 나와요. 그러면 밥이 있잖아요. 시간이 촉박이에요. 그래서 밥을 빨리 먹어야 돼요. 그런데 다른 데 가면 또 기다리고 막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한식 뷔페 가면 좋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것만 제가 양 조금이니까 쭉 대충 담아가지고 좀 먹고 팍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저녁 때 딱 이제 돈을 냈어요. 그리고 시간은 이제 촉박한데 빨리 먹고 나오려고 해서 이제 밥솥을 딱 열었어요. 그랬더니 밥이 없어. 사장님, 저 밥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딱 오더니 아이고 교수님, 아이고 밥이 다 떨어졌네. 저기 30분만 기다리시면 되는데. 나 지금 저녁 수업 들어가야 되는데 30분 어떻게 기다려? 그러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나올 때 돈을 받고 나와야 돼요? 그냥 나와야 돼요? 받고 나야지. 밥 못 먹었으니까. 자, 여기 보세요. 등록면허세는 여러분 보세요.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등기가 없으면 밥을 못 먹었으면 돌려받아야지 여러분. 그죠 여러분들? 또 보세요 여러분들.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자 부동산을 거래를 했는데 을이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를 했어요. 지자체. 그리고 등기까지 다 됐어요. 을 명의로. 근데 애초에 얘네들 사이에 계약의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을의 등기가 말소되고 소유권이 을에서 갑으로 소유권이 환원하는 이런 경우에 자 을이 이미 납부한 이 등록면허세 등기됐고요. 이미 납부한 이 등록면허세 이거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줍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그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얘가 등기할 만한 실질적 권리가 있느냐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져요. 자, 그래서 명의자과세연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한식 뷔페 있잖아요. 저를 들어보세요. 한식 뷔페 딱 갔더니 하루는 그 사장님이 교수님 오늘 오곡밥인데 괜찮으세요? 아유 오곡밥 좋죠. 그래가지고 제가 밥하고 오곡밥하고 반찬 남아가지고 맛있게 막 먹었어요. 거의 다 먹을 때쯤 돼가지고 제가 밥을 한번 봤어요. 오곡밥인가 진짜로 하나 둘 곡식을 세봤더니 사곡밥이야. 사장님 진짜 오곡밥이라고 하더니 사곡밥이잖아요. 돈 다시 돌려주세요.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진짜 그죠 여러분들? 자 등록면허세 등기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자 절차만 정당하게 등기등록이 됐다 그러면 계약의 무효 취소원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가 조금 하자있다 할지라도 절차적인 것만 제대로 갖춰지면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칩니다. 안 돌려줘요. 결론 잘 보세요. 밥을 먹었어요. 사곡밥이라도 밥을 먹었어요. 어떻게 한다? 돌려주지 않습니다. 밥을 못 먹었어요. 등기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 돌려줍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나중에 이제 다음 순환에 물어보면 또 틀려 이거. 이것만 생각하셔. 밥을 먹었으면 돌려줘요? 안 돌려줘? 안 돌려줘. 사곡밥이라도. 근데 밥을 안 먹었으면
돌려줍니다, 여러분. 아셨죠? 등기가 없으면 돌려주는 거고요. 등기가 있으면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주는 거고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한 달 후에 또, 한 달이 아니라 2달 후에 또 물어보면 또 틀립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하여튼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등록면세는 형식주의 명의자 과세 원칙이 적용되는 조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여기를 보세요. 그래서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할 때 등록을 하는 자예요. 등록을 하는 자인데 여기 보세요. 이 등록을 하는 자라는 것은 이게 외관상,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하는 것이지 공시법에서 등기 권리자 문자 배워요.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하는 것이지 사실상 등기 권리자일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근데 시험에서는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할 때 등록을 하는 자다. 이 경우 등록을 하는 자란 사실상 등기 권리자일 것을 요한다. OX. X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유예기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주의 명의자 과세 원칙을 이해하셔야지 이 내용을 이제 또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니까 여기 납세무자,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등록을 하는 자 밑줄이고, 자,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 명의자를 말합니다. 자, 명의자 과세 원칙이 적용되니까 사실상 권리자일 것을 요하지 않고요. 됐습니다. 그 밑줄이고. 그 다음에 그 등록이 뭐냐? 자,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데 등록이라는 게 뭐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데 다만 여기 밑줄이야.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을 어떻게 한다? 제외해야 돼. 여기 보세요. 취득을 원인으로 여기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 내용을 어디로 갔어요? 취득세로 갔으니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이 등록에는 등록면허세 이 등록에는 자 여기에 취득에 관계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은 제외합니다. 아셨죠? 네, 자. 물론 예외가 있지만 예외 뭐 광어권, 어업권 취득에 따른 등록은 포함하는 예외가 취득에 관계된 사항이지만 예외적으로 포함되는 거 있긴 있지만 원칙은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을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이렇게 딱 알아두시면 되고 면허에 대한 얘기는 볼 필요도 없고요. 자, 잠시 쉬었다가 비과세에 관한 것부터 좀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쉽니다, 여러분.